안녕하세요. 라라쌤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영어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여름방학 학습 퀘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 고1이랑 고1이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타임스탬프 달아둘 테니까 찍먹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예비 고1부터 얘기를 해보면 지금 예비 고1이면 아직 중3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벌써 메가스터디 들어와서 이제 고1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그 자체로 일단 너무 칭찬할 일이고요. 제가 실제로 그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 우리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1등급으로 처음 시작을 하면 쭉 1등급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2등급 친구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데 그 비율이 한 3%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지금 그 여름방학부터 시간 쭉 있을 때 고등학교에서 내가 첫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을 만한 몸의 상태를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참 잘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좀 추천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라면, 내가 지금 중3이야, 여름방학이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뭐를 지금 딱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저는 어법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한번 쫙 총정리를 하면서,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또 출제되는지 고등학교 어법 스타일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느낌이 안 와닿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대시라고 하는 애가 접속사로 만약에 중학교 때 이렇게 밑줄 치고 출제를 한다. 그러면은 중학교식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그 우리 대시라고 하는 그 챕터가 대시 들어가 있는 범위를 보시면은 관계 대명사, 뭐 동격의 that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 that, 부사절 접속사 that 이런 식으로 대시라고 하는 애가 범주로 들어가는 챕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중학교 때는 범위라고 하는 게 주어집니다. 자, 내가 이번 시험 범위에 관계사 또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그럼 그게 범위지, 범위. 자,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는 중학교 어법이랑 다르게 고등학교 어법은 어떠냐? 대에서 이렇게 밑줄이 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관계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주지 않고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뭐로 쓰였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판단에 맞게 옳게 쓰였는지 아닌지를 골라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얘가 관계사인가? 그럼 관계사라고 하는데 출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출제 포인트를 잡기 전에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얘가 뭘 물어보는 대신지 이것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어법 잘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법이 어려워졌다. 뭐 개념이 내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애들이 계속 개념만 돌려. 고등학교 가서 점수 안 나오거든. 어법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계속 막 개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관계대명사 모르는 거 아닌데 들으면은 막 맞아 맞아 나 알고 있어. 다 아는 얘기야. 근데 계속 들어.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법이 잘 틀리거든.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그 안 나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배웠던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대로 나오죠. 근데 그 그대로 나온 개념이 왜 적용이 안 돼? 범위가 없으니까. 범위가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범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딱 출제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그래도 이제 뭔가 내가 좀 이해를 덜 했거나 아니면 좀 까먹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법을 한번 개념 정리를 쭉 하고 여름방학 때 그리고 또 고등학교 어법 출제 스타일은 어떤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출제 의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번 여름방학 때 쫙 빠르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일단 강좌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등어법 총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리스타트 라인은 리스타트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하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지만 다시 고등학교 버전으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리스타트 개념 총정리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말 그대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제가 조금 더
우리가 그냥 너무 이렇게 공식적으로 영어를 대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을 만한 부분들을 제가 딱딱 집어가지고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라는 거를 좀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루아 시리즈로 드루아 출제 의도 파악하기. 아까 얘기했었던 그 출제 의도를 집중적으로 팝니다. 이 출제 의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어법에서 출제되는 어법이 무한대가 아니야. 딱 정해진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학평, 수능 때까지도 쭉 이어지는 거야. 한 번 해두면 그냥 수능 때까지 쭉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출제 의도들을 고등학교 어법에서 어떻게 인기 있게 출제되는지, 여기 밑줄 쳐 있을 때 뭐랑 비교해서 출제하라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름도 드루아 할 때 그 드루아거든. 그래서 드루아라고 이렇게 지어둔 게 용기를 내서 고등학교 어법 출제 의도 파악하기, 이름이 뭔가 거부감이 들지 않니? 약간 그 거부감 드는 이런 제목들을 거부감 들지 말고 그냥 용기 내서 들어와서 해보면 어렵지 않다. 들어와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 지은 거니까요. 자,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확실한 어떤 딱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어법 요 2단계로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구문 해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제 어법이 잘 되어 있다, 나는 어법은 지금 괜찮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나는 한 단계 더 하고 싶어, 영어를 좀 제대로 이번 여름방학 때 마스터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구문 해석으로 문장을 읽고 구조 파악하고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 요거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요거는 쭉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잡은 습관 그대로 문장들을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 연습은 앞으로 쭉 계속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조 파악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 앞에서 이런 포인트들도 구조 파악이 안 돼서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조 파악이 안 되거나 좀 해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문제 풀고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그리고 이제 습관을 좀 잘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쉬운 기출 문장을 좀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쉬운 기출 문장 고1, 2 기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기출은 학평 기준으로, 학평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3, 6, 9, 11 이렇게 학평이라는 거를 봐요. 1년에 4번. 근데 이 학평 안에 기출 문장들이 보시면은 쉬운 문장도 있을 거고, 좀 길고 복잡하고 좀 난해한, 애매한 그런 문장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난이도별로 좀 소팅을 해서 그런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쉬운 것부터 조금 더 어려운 거, 좀 더 어려운 거 이렇게 해 나가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따로 소팅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소팅이 되어 있는 강좌를 좀 추천을 드리면, 리스타트 시리즈로 여기 구문 해석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친구들한테 걸음마 수준으로 이제 중학교 때 뭐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긴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장의 뼈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진부해 보이는 그런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 이런 문장의 틀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볼 건데요. 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이랑은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왜냐면 저는 이거를 우리말식으로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매칭을 좀 시켜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라고 하는 게, 주어가 영어에서 우리 이제 주어 그러면은 그냥 보통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거를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말의 조사 기능을 영어는 어순으로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은는이 가를 붙이는 방법, 을르를 붙여서 해석하는 방법, 뭐뭐한 다는 어디다 붙여서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건데, 요걸 누가 이렇게 일일이 막 걸음마처럼 여기다 을르를 갖다 붙여야지 라고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해석이 좀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는데도 왜 나는 해석이 안 될까?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는 왜 파악이 안 될까? 이런 친구들이 안 됐던 것도 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리스타트 구문 해석 시리즈를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품사 같은 것부터
아주 그냥 걸음마 수준으로 갈 거예요. 품사부터. 뭐 우리가 보통 품사라고 하면 명사. 명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떤 사물의 이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것들을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쓰잘데기 없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게 배우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명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은는이가, 을를 이런 것들이 붙으면 그 단어에 은는이가, 을르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다 명사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달리다, 다로 끝나는 거는 은는이가, 을르를 붙일 수 없지만 달리기, 이제 보통 달리기 이러면은 동작이니까 동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달리기는 달리기를 했다. 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은는이가, 을르를 붙일 수 있으면 다 명사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먼저 우리말과 영어로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게끔 우리말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대로 갈 겁니다. 자, 어쨌든 정말 걸음마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루아 시리즈도 기출 문장을 계단별로 쉬운 문장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장까지 그렇게 계단별로 소팅이 되어 있는 그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여름방학 때만 바짝 엄청 해야지? 그거 아니죠. 어휘는 계속 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추천을 좀 드리는 거는 딱 계획을 정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몇 개의 단어를 암기하겠다. 이거를 좀 이제 수준별로 나한테 맞는 어휘, 어려운 어휘 암기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어려운 그런 어휘보다는 나한테 맞는 어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어휘를 어떻게 선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단어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펴보세요. 펴보면은 10개의 단어 중에 7개를 모르겠어.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한 70%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 수준이 이제 나한테 맞는 단어장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어휘를 꼭 암기하셔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비고1 친구들 이번 여름방학들 알차게 보내면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선두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또 만약에 도움 필요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비고1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 고1, 2 친구들은 1학기 때 어땠어요? 점수가 이제 마음에 들었을까? 1등급을 받은 친구들,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을 것 같고 아마 1등급이더라도 약간 좀 간당간당해. 그래서 불안한 친구들 아니면 2등급인데 이번에 좀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좀 승부수를 던져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고1, 2는 여름방학인 지금 이 시점이 내신을 뒤집을 시기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시험 기간 때 막 열심히 해야지. 다음 시험 기간 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를 언제 열심히 하냐가 너무 중요한데 시험 기간 때는 다 열심히 해. 중요한 거는 다 공부를 아예 손 놓지 않은 이상 시험 기간 때 무조건 열심히 하게 되어 있고 그때만 열심히 한다고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 힘들어. 그렇게 하는 건.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놀 생각하지 말고 여름방학이라고 좀 계획을 딱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요. 요것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2학기 때 영어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추천을 드리냐면 이번 여름방학 때 교재 한 권을 끝냈으면 좋겠어. 교재. 자, 어떤 교재를 추천하냐? 우리 그냥 그 고1, 2 학평 수준으로, 그러니까 학평이 딱 그 난이도로 교재 안에 그런 지문들이 잘 들어가 있으면서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수능 특강 라이트. 수능 특강 라이트도 이제 뭐 1, 2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학년이라면 1, 2학년이라면 2 이런 식으로 올림포스도 영어 독해 기본 뭐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요 교재를 부교재로 썼어. 그러면 좀 제외를 해주시고 우리 보통은 이런 교재들을 부교재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때 그럴 때 좀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 교재 한 권을 그냥 끝내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뭐 고1, 2 학평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평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친구들은 요 학평을 선택하셔도 되고 실제 지금
강좌들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능 특강 라이트, 올림포스, 독해 기본, 그리고 학평 변형 강좌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지금 3단계로 좀 말씀드릴게. 일단 이거는 공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딱 그 방법을 정해진 걸 알려드리는 거 의미가 없어. 개개인마다 약점이 다 다르거든. 나의 약점과 너의 약점은 다를 거야.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지문을 풀다 보면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능 특강 라이트를 푼다고 해볼게요. 그럼 지문을 읽는데 모르는 어휘가 많네. 그럼 나는 어휘가 좀 약한 거야. 근데 그 어휘를 따로 막 암기하는 것도 암기하는 거지만 지문을 보면서 지문 속에 있는 어휘를 암기하는 건 또 다른 효과가 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암기도 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 속에서 어휘 모르는 게 많다. 그럼 암기하시고 채워 넣는 거야. 그리고 구조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구조 파악을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뭐 찾는데 여기서 딱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구조가 잘 안 보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지문 속에서 찾는 거야. 구조 파악이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구조 파악까지 다 됐어. 근데 해석을 이렇게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했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건 해석이 안 됐다라 볼 수 있겠죠. 구조 파악까지 됐는데 해석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지문을 풀면서 읽다 보면은 다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문이잖아. 완전 새로운 텍스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뭔가 딱 걸린다. 그러면은 해보고 또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여름방학 때 약점 보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저는 문법이 약한데요. 문법 문제가 시험 비중이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막 50% 이상이 문법 문제만 엄청 내는 학교.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법이 약해서 이걸 어떻게 여름방학에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요것만은 좀 하지 말라는 거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내신에서 내가 문법 계속 틀려가지고 문법 개념을 다시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잠깐 그건 아니야. 우리 문법이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 그래갖고 야 내가 지금 개념이 흔들리나 보다. 그래서 개념을 계속 돌려. 이거 아니거든.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은 알고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어로 보고 그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장 안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인지 잡아낼 수 있을지 그게 1차적인 거. 그리고 2차적인 거는 정확히 구조 파악이 돼야지. 근데 대부분은 지금 고1, 2라면 이 구조 파악에 실패를 해서 그래서 문법 문제에 틀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한 어떤 영역에 꽂히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영어를 계속 읽고 영어라고 하는 그 문장을 분석하고 안 되는 부분을 채워넣고 이 부분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문법 정답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오케이? 왜냐면 개념 수업을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이 문법 개념을 계속 돌리는 친구들의 심리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아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심적으로 그치 알고 있어.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영어로 된 문장을 보는 게 싫어.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 우리말로 이렇게 개념 정리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영어 문장, 영어 지문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돼. 새로운 지문 내가 보고 분석하고. 그거를 하면 실제로 내신 기간 때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분석하는 그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영작이 뭐 서술형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술형이 고민이다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는 따로 지금 컨텐츠가 이번에 또 오픈될 예정인데 수행평가 서술형을 위한 기초 영작 강좌 정말 이제 기초적으로 그 문장을 어떻게 내가 쓸지 장문, 영작
해당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끔 여름방학 특강으로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공지사항에 이제 개강 관련돼서 다 공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해석이 다 됐거든, 지문이. 해석이 다 됐는데 문제를 틀려. 근데 그 문제를 틀리는 게 정답의 근거를 잘못 찾아서 정답의 근거를 아니면 이제 선지에서 항상 보면 이런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게 있죠. 헷갈리는 선지가 있을 거야. 근데 항상 이게 둘 중에 헷갈리다가 하나 찍었는데 항상 틀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문제 풀이 스킬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요 앞에 있는 부분, 요거는 금방 잡히는 거고 요거를 탄탄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점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똑같은 지금 요 교재로 요거 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을 하는 그 방법을 좀 딱 습관을 이번 여름방학 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가 우리 앞으로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딱 그 습관을 만들기에 너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존의 시험 대비로 어떻게 지문을 분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문을 분석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었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 지문 분석하는 그 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문 분석을 구조화시키면서 그렇게 문제풀이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똑같은 지문으로. 이제 지문 분석을 내가 했잖아. 새로운 지문으로. 그러면 이제 구조화를 시켜.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지금 첫 문장은 요거는 통념이네? 그리고 나서 반박을 하네,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뒤집는 거야. 그러나, 막 이러면서 뒤집었어. 그리고 나서 그 반박한 내용을 막 예시를 줘. 예를 들면, 하고 막 예시를 줬어. 그럼 이제 글의 구조라고 하는 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그 연습이 이제 딱 정점을 찍는 거거든요. 지문 분석은 이렇게 해야 돼. 약점 보완하고, 그리고 구조화시키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따로 복습 영상 관련해서 캐스트로도 제작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공부를 좀 잘하는 명문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연구 조사를 좀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모두 하나같이 구조화를 시키는 그런 공부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다라고 하고 대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고 구조화를 시키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반드시 습관으로 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갑자기 다음 시험 2학기 때 막 시험 기간 때 갑자기 막 습관을 들이려고 그래. 이거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부터 이렇게 지문 분석하고 그리고 그 지문 분석한 거를 구조화시키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하면 더 좋다라는 건데 그 똑같은 지문으로 우리 학교 쌤이라면 어떻게 출제하실까? 여기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 좀 사고가 확장이 되면서 이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기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내가 직접 한번 몸소 느껴보는 거야. 우리 학교 선생님 스타일이 약간 이러시니까 이 지문은 이렇게 출제하는 게 어떨까? 그냥 혼자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안 해보고 이런 사소한 차이가 또 아주 큰 그런 차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요 3단계로 나눠서 이번 여름방학 때 교재 하나 딱 선정해서 그거를 마스터하겠다. 이렇게 목표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고1, 2 영어 관련해서 학습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